공동수학 원 상대 혹시 그쪽부터요? 초점 다 했나요? 숙제 했나? 숙제 안 했지? 숙제 하고 공부 안 하면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티가 나 이렇게. 그 삼각비 프린트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거고, 이렇게 삼각비 원 프린트를 계속 돌다가 공통수학 원 끝날 때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 거예요. 시험 대비 겸해서. 원래 시험 대비를 원래 이 학원에서 원래 주말에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 대비를 안 하는 게 뭐 그렇대, 원칙이래.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센터장님이랑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우리 반은 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금파 같은 경우는 9월 셋째 주, 9월 16, 17 그때 시험을 보더라고. 그래서 8월 이제 한 달 하고 한 2주 정도 남은 거죠. 거의 6주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수학원 선생님 이제 계획은 한 2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학원 방학이거든요. 그때 전에 최대한 공통수학원을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좀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 걸 해놔야 좀 편하겠죠. 그래서 원래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원 하는 시간에 3학 2학기 거 하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는 그대로 예정대로 갑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그 마무리할 때쯤에는 공통수학 1, 2를 일단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 교육과정이 대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 바뀐 대수 파트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 공수 1, 2를 심화 과정을 하거나 일 것 같아요. 자, 352쪽 질문. 14에 4. 자, 4차 방정식 x는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x 제곱 x,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얘는요,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4차식이잖아요. 이 4차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2차식에 관한 걸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실근하고 허근을 곱하면 실수가 나와요, 허수가 나와요? 허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근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실근이 나오면 얘네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죠. 근데 서로 다른 내실근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만약에 중근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그러면 네 실근이 아니죠. 하나는 두 개가 중복되니까 세 개의 실근이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x제곱을 네. 궁금한 게 네. 중근은 근의 개수가 한 개예요. 두 개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든 중근도 두 개야. 근데 예를 들면 이거죠. x-2의 제곱은 0이야. 그럼 얘는 x는 2면 이렇게만 쓰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이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중근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해서 우리는 중복된 근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x는 2가 두 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근은 근은 4개긴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르기라는 말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서로 같은 부실근이 되는 거야. 중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라지 x로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x 플러스 k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돼.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판별식 썼을 때.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쓰는 게 뭐면 돼? 양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판별식 쓰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양수여야 되니까. x제곱 자체가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k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4에 이게 양수 문제면 k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2 이렇게 k 제곱 마이너스 36이 이렇게 되니까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6 얘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얘는 지금 이거에서 지금 뭐 얘 자체가 둘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여야 돼. x제곱이 이거 자체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는 그러니까 이걸 치환하는 식이 얘잖아. 여기에서의 식에서 x는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이게 양수니까 여기서의 근 이 자체가 x제곱이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x라면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라지 x가 x제곱이니까 이거 자체가 0보다 커야만 허근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만 만족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도 해주면 돼요. k 플러스 2가 두 분의 합이 0보다 커야죠. k는 이래야 돼요. 그죠? 두 분의 곱 k 플러스 10이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자, 이 세 개의 공통이에요. 얘랑 얘 공통이랑 y6, y10, y 세 개의 공통. 여기죠. 이건 뭐 볼 필요 없잖아. 얘는 두 개만 공통이잖아. 얘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니까 최종적인 답은 A가 6보다 크면 됩니다. 다음에 361쪽 15에서 4번. 서로 다른 분근 중 한 근만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두 근 사이에 근중 한 근만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예수분량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랑 3이잖아. 그럼 여기에 근 중 한 근이
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중간분이 주변 사이 잘 맞았어요. 자, 보세요. 이 식을 이렇게 쓸게요. 그 식이 뭔지는 몰라.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하고 3.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3이면 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둘 다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에 근 중 하나만 이 근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나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근 알파, 베타 두 근 중 한 근만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사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들어가면 돼. 이해돼요? 어? 그러면 이걸 fx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게 뭐야? x축보다 위에 있지. f 마이너스 1은 0보다 클 거야.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0보다 작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요. a제곱이 4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게 돼. 그럼 F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9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이 보다 작아야 되니까 a제곱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2루트 2 a 마이너스 2루트 2 a는 사인값이 어와 어 사이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사이. 그러면 얘는 루트 4잖아. 얘는 루트 8이잖아. 그럼 얘가 더 왼쪽에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는 2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다. 근데 얘는 무조건 위에 있는데 자 F3을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얘가 어디에 있어도 될까? 두 근 사이에 또
3만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근데 3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겹칠 수도 있잖아. 3이 얘가 x축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베타랑 3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등호가. 오케이. 다음 15-3번 15-3번 자, 2차 방정식 A제곱 K 플러스 1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명의 항은 마이너스 2와 일부러 선생님이 1일 테스트에 요런 문제 안 냈어요. 한근은 어디에 있고 한근은 어디에 있고. 왜냐면 그냥 선생님 숙제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쉬운 것만 냈어. 쉬운 것만. 다른 한근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한근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야. 이렇게 있어. 얘가 이 그래프가 얘야. 이래서 fx라고. 이게 fx. 마이너스 2와 0 사이 하나는 이렇게. 한근은 0보다 크대. 맞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프가 딱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4니까 8 플러스 2에 k 플러스 1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커야 돼. k 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커야 돼.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f0이 0보다 작아야 돼. 0 넣으면 빵빵 하고 얘 남잖아. k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작아. 그럼 k 플러스 루트 10 k 마이너스 루트 10.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를 이 부등호를 등호로 놔요. 그리고 나서 두 숫자를 구해. 그리고 나서 얘가 작으면 사이값,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루트 10 사이. 얘랑 공통.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2 0 루트 10. 그럼 답이 최대값? 여기 있겠네. 그러면 이게 3.xx니까 3이 되겠네. 자, 362쪽 363쪽 8번 무게를 못 드는 거 보니까 숙제를 안 했나 본데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숙제를 안 했어. 8번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x 값의 범위가 자 이렇게일 거 아니야. 얘랑 누가
누가 작아? 누가 아래쪽에 있어?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슬래시 하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가 하고 슬래시를 그어. 2차 함수의 그래프 가 슬래시야. 그럼 얘가 주어지. 그럼 얘가 아래쪽에 있는 거야. 뭐뭐보다는 볼 필요 없어. 누가 아래쪽이야? 주어가 누구야? 2차 함수가 아래쪽이야. 그럼 얘가 작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응? 영어 할 때 알지 저거? 구문, 주어, 동사 찍어 끊는 거. 그 똑같아 얘도. 이거 국어야 국어. 그럼 얘를 다 넘겨.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b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 얘를 푸는 게 뭐래? 이거야. 얘를 푼 게 얘야. 그럼 얘를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얘 사이값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게 이러면 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얘인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지. 뭐 구하는 거야? a, b의 값 곱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364쪽 10 2번 너 왜 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냐? 원래 운유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운유가 질문을 안 한다는 건 숙제를 안 했다는 건지 이렇게 티가 나요. 길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나중에라도 숙제를 해서 단톡방에 몇 페이지 어떤 책 몇 페이지 몇 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설명해서 사진으로라도 올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해. 알았지? 공부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하는 거잖아. 오늘 숙제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할 거야? 아니잖아. 계속 하라고. 숙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실수가 반복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공부는 끝이 아니니까 숙제를 만약에 지금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풀어서 이거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선생님 12시까지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쯤 자니까 그 전까지는 대답해 줄 테니까 공부하면 늦게라도 공부하면 하세요. 자 얘랑 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k 플러스 5는 0 얘가 모두 서로 다른 부식입니다. 그럼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쓰면 되잖아요. 저거 짝수공식 알죠? 이거 절반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가 크니까 k제곱 마이너스 k는 누가 작죠? k 마이너스 k가 여기서 뭐 사이? 여기서 이 사이. 그 다음 얘는 판별식 4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보다 크다.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 k 5, 1 5k 4k 그죠? 근데 얼마인데? 플러스 k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5 k 마이너스 2 이래야 됩니다. 누가 작아? 얘가 더 작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랑 공통인 거 마이너스 4분의 5 0, 1, 2 그다음 얘는 k는 1에서 2 사이 뭐고 하는 게 범위 이거죠.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세요. 이제부터 쉬운데 물론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어렵죠. 자, 368조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중학교 2학년 거에서의 물론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거기서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잘 안 써요. 중학교 2학년에서는 그렇게 안 배워요. 그냥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만 얘기를 해. 그래서 두 사건을 더한 게 건데 이제 여러분은 뭘 이제 해야 되냐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시행 사건 경우의 수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시행은 말 그대로 실시한 행위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혹은 동전을 던진다 이러한 실험, 관찰, 실험이나 관찰 같은 거야. 내가 제비를 뽑는다 이게 시행이야. 시행 어떤 행위야. 행위.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시행이야. 그럼 사건은 뭐냐면 이거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동전을 던질 때 이미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벌어진 결과가 사건이야.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질 때 숫자가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런 결과 그게 사건이에요. 그럼 경우의 수는 뭐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예요. 시행. 자, 이 안에는 시행사건 결과가 시행사건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시행이야. 그럴 때 주사위의 눈이 나왔지. 그거는 사건이야. 그럴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2, 3, 5 세 가지. 이게 경우의 수예요.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확통이라는 거, 확률과 통계할 때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일은 전혀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학교 2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확통까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통계 나오잖아. 표준 편차, 뭐 분산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파트예요. 지금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확률 파트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경우의 수 확률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그 삼포도 분산 표준 편차 나오는 상관관계는 안 나와. 상관관계는 개껌이야. 아주 쉬워.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너무 쉬운 건 안 나오고 그냥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369쪽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밑줄 결과가 사건이야. 경우의 수는 뭐야? 가지수 밑줄 가지수.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빠지지 않게 구해야 되고요. 밑에 369쪽 밑에 합의 법칙 있죠? 거기에 뭘 밑줄 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우가 시골에 갈 때, 시골이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골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네 가지야. 그러면 시우가 시골을 갈 때
얘를 타면서 동시에 얘를 타면서 동시에 얘를 탈 수 있니? 그러면 시우가 시골에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 왜 더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얘랑 얘는 다 별개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반대로 시우가 시골에 가기 위해서 내가 정장이 있는데 바지가 2개가 있고요. 와이셔츠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골에 가기 위해서 정장 바지랑 와이셔츠를 입는 가지수는 왜 6개입니까? 얘랑 얘를 곱했어요. 왜 곱했는지를 생각해봐. 정장 바지가 1번 바지가 있고 2번 바지가 있어. 와이셔츠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내가 와이셔츠 A에다가 1번을 입을 수도 있고 2번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럼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랬을 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경우의 수나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이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동시에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를 생각해.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나? 를 생각하세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면 더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곱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설명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합의 법칙에 대한 거예요. 글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371번 1쪽도 마찬가지로 고배 법칙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두 사건 A, B가 밑줄 치세요. 동시에 혹은 잇따라. 잇따라라는 건 뭐야? 시리즈야. 연달아야 연달아.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그거 알고 있어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일렬로 배열하는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4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이라는 거 안다고. 그럼 그게 왜 4랑 3이랑 2랑 1을 왜 곱해야 되는지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한 명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3명을 세우는 게 계속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혹은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들은 곱해 주셔야 합니다. 뒤로 넘어오세요. 다음 이거 수영도는요 뒤에 문제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뒤로 넘어오세요. 대표예제 1번 봅시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문의 수의 합이 6의 배수. 야, 주사위 눈의 맥시멈이 얼마야? 6. 그럼 2개를 던지잖아. 그러면 합쳐서 맥스가 얼마야? 12지. 맥스가. 그러면 6의 배수 중에 맥스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12여야 되는 거야. 그럼 6의 배수니까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랑 1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해 줘야죠. 그럼 6이 나올 때 12가 동시에 나올 수 있나? 안 되지. 6에 나오는 경우 12가 나올 경우를 독립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 경우를 더해주는 게 최종적인 답이죠. 이렇게 먼저 전략을 세우세요. 6이 나올 경우는 주사위 눈을 던져서 6이 나오려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고 그 다음 2, 4, 그 다음 3, 3, 그 다음 4, 2, 그 다음 5, 12가 나올 경우 6, 6 하나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두 번째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수의 배수. 자, 그럼 밑줄 치세요. 또는은 무엇이거나 또는 영어로 하면 or. 이게 뭐냐면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이 아닌 경우랑 A가 0이 아니면서 B는 0인 경우랑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인 경우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야? 하나는 3의 배수고 하나는 8의 배수가 아닌 거. 하나는 8의 배수고 하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 그 다음 3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입니다. 이걸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라는 거야. 1에서 몇 가지? 50까지야?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6개 있죠. 그 다음 8의 배수 6개 있죠. 그러면 이 16개와 6개 사이에 3과 8의 공배수가 들어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죠. 왜냐면 얘랑 얘를 더해버리면 3과 8의 공배수를 2번 구해주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3과 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24죠. 3하고 8은 서로 소니까 그냥 곱해야지.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잖아. 24의 배수가 50까지 몇 개 있어? 2개 있죠. 16이랑 6을 더한 다음에 2를 빼줘야 공배수가 딱 한 번만 들어가야죠. 이해했어요? 그럼 옆에 1-1번 해보세요. 틀렸어. 너무 틀렸어. 오케이. 선생님 이거 단위는 안 붙여도 돼요? 응? 단위는 안 붙여도 돼요? 뭘 안 붙여야 돼? 단위. 단위? 뭔 단위? 대? 몇 대? 아니. 응? 네. 있어요? 학교에서 붙이라고 붙여야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강조했다. 근데 단위를 안 썼다고 틀리게 한다? 그렇진 않아요, 보통.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반복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해보는 것밖에 없어. 한 경우를 그냥 하나를 잡아서 지금 보시면 x는 10이 되려면 얘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x랑 2y랑 3z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자체가 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게 10까지 되려면 10개가 있죠. 얘는 좀 적을 거 아니야. 그럼 3z가 0인 거. 3z가 아니고 z가 0인 거. z가 1인 거. z가 2고 z가 3인 거. 이렇게 나눠요. 그나마 제일 적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z가 0이야. z가 0이면 x 플러스 2y가 10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나누는 거야. y가 1인 거. 0인 거. y가 1인 거. y가 2인 거. y가 3인 거. y가 4인 거. y가 5인 거. 그랬을 때 x가 얼마야? y가 0이면 x는 10이죠. 얘가 1이면 8, 6, 4, 2, 0.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10,0,0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z가 0일 때 6개. z가 1이면 x 플러스 2y가 7이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x가 y가 0이면 7이죠. 얘가 1이면 5고요. 얘가 2면 3이고 얘가 1이죠. 그럼 몇 개야? 4개가 나오죠. z가 2면 x 플러스 2y가 4죠.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x가 3개. z가 3이면 x 플러스 2y가 1이죠. y가 0이면 1이죠. 하나죠. 그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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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몇 개야? 1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 경우 나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문제인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귀찮은 문제인 거지. 다음 두 번째 거. x 플러스 y가 7 이하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연수죠. 그러면 x랑 y가 다 1 이상이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x가 1이면 y가 어? 1 이상이니까. x가 1이면 y는 5만데? x가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x가 2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 1이죠. x가 3이면 y는 1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9개가 되는 거지. 6개, 3개, 하나. 됐나요? 이 다시 해보세요.
나눴어? 너 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이거 범위 어떻게 써요? 너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응애하는 대로 좀 한 다음에 뭐부터 했어? 범위부터 나눴잖아. 안 했잖아.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1부터 네가 하게 되지. 0도 있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너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계속 틀려요. 너가 하는 방식을 바꿔야 뭔가 승산이 있지. 아니요, 별로 없었어.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자, 지금 1시 22분이에요. 28분까지 오세요. 오늘 숙제 여기 377.